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한다 그러면 땅을 구입하는 시점에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땅인데, 지금 지적도상에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약간 뭐 촌집이라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형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땅이 어느 정도 좀 위치해 있냐 그러면 검은색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을 경계로 해서 요 뒤 담장까지 갑니다. 여기 담장에서 쭉 이렇게 가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으로 낙하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량이 되어 있던 기점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기도 좀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파란 지점이 제일 끝점입니다. 이 끝점에서 밭을 가로질러서 여기 자세히 보면 파란색 말뚝이 보입니다. 이 말뚝까지의 경계입니다. 이 말뚝에서 다시 이제 저 물통 있는 데까지 가면 이 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모양입니다. 이건 조금 예전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옆집이 만들어졌고 그 땅 옆에 이렇게 내보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금 빠르신 분은 이 옆집에 지어진 걸 보면서 이 집이 조금 이상한 점을 찾으셨을 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 파란색까지가 대지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옆집을 지을 때 여기서 한 2m 이상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도 다 예전에 보시면 이 집도 여기가 다 자기 땅이었는데 이렇게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을 이렇게 쳐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지적도상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뺑 둘러서 이 동네를 둘러서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m 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예필지가 450-2번지인데 450-2번지 앞에도 이렇게 빨간 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담장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가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어야 되는 집도 이제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다시피 450-8번지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우리 땅도 이렇게 표시가 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땅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 도면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평면을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지나가 있는 선이 좀 전에 이 도로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두 폭으로 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도 이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담을 쳐야 됩니다. 이 옆집이 지금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담을 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되냐, 49.75제곱미터입니다. 이게 평구로 계산하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우리 땅이 115평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제되는 면적이 15평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100평입니다. 100평도 작은 평수는 아니지만 제가 땅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땅을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물통에서 담장까지 이렇게 내 땅이다 싶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건물을 어떻게 짓고 여기 텃밭을 쓰고 마당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을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15평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땅을 구입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누가 봐도 좀 땅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골목이. 우리 경계는 여기인데 요만큼 뒤로 물러나니까 옆집도 저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도 땅을 구입할 때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냐, 도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인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구입을 할 때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뭐 좀 대처가 될 겁니다. 이게 15평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100평이니까 그 안에다가 집을 짓고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내가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할 때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많이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이 땅을 다 찾아 먹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내 땅 일부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사전에 안다 그러면 땅을 구입할 때 조금 전주인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이 땅 주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전체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는 A라는 아주머니가 텃밭을 쓰고 여기는 B라는 아주머니가 텃밭을 쓰고 C라는 아주머니가 텃밭을 쓸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땅을 구입할 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나중에 집 지을 때 이거 다 없애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기 위에 작물이나 여러 가지를 전주인한테 다 정리하는 조건 하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땅을 확인하러 갔을 때 건축 쪽으로 갔었는데 옆에 서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이 주민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집을 짓냐고 집을 좀 이따가 짓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지을 거냐 그냥 2-3 달 있다가 지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대박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지금 8월 심어 놔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자랐는데 한 몇 달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2-3달 있다가 집을 지을 건데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막 하는 겁니다. 진작에 이야기하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나무 땅에다가 그냥 작물을 키운 거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이야기하면 다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걸 더 잘 아십니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해도 내가 작물을 심으면 그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거 종잣값도 있고 이거 할 때 거름을 내가 얼마나 많이 심었는데 그리고 이거 당장 조금 있으면 어디 옮기지도 못한다고 다른 데도 옮기면 다 죽는다고. 근데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 그러면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1-2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저는 먼지시 딴 데가 있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저는 원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한 집이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기라고 몇십만 원을 줬다.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요구하고 C라는 사람도 요구하고 D라는 사람도 요구하고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을 할 때 전주인한테 이걸 싹 다 정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예전에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고구마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거 고구마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 고구마나 파나 배추나 이런 거는 장난입니다. 제가 뭐까지 작물을 이야기 들었냐 그러면 도라지까지 심어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작물은 뭐 조금 있다가 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도라지를 2-3년 정도 심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땅을 구입을 할 때 필히 전주인한테 위에 있는 작물이나 이런 걸 싹 다 정리를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꼭 완전히 다 뽑아서 다 정리를 해서 그걸 깔끔하게 한 다음에 명확하게 뭐 띠를 출러놨다든지 안 그러면 팻말을 꽂아놔서 어떤 작물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공사할 시점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작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입니다. 무턱대고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 100만 원은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할 때나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집을 지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땅을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뒤쪽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뒷땅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지 경계를 명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 뒷담장입니다. 이 담장 라인을 정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서 있는 담장 라인하고 저희 땅 담장 라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라인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땅에서는 뒤에 있는 집은 456-2번지 2번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집하고 우리 땅 사이에는 이 두 필지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필지는 지금 그 집주인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 경계를 설정을 할 때 그 담을 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땅을 찾아먹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담장을 허물고 이 뒷집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들어갈 때 여기에서 찾아 먹는 땅이 뭐 2평이다, 예를 들어서 3평이다. 근데 이 땅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다 그러면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기초를 해서 담장을 설치하고 있는 공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외곽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에 이제 땅값이 엄청 비싼 데는 조그만 땅이라도 찾아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잘 계산해야 됩니다. 땅을 찾기 위한 비용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옆 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뒤에 옹벽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집을 지을 때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담이 실제로는 이 옆집 쪽으로 조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뒤에는 내 땅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옹벽을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옹벽을 철거를 해서 내 땅까지 다시 옹벽을 설치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땅값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몇천만 원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부 조그만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옹벽을 철거를 해서 다시 옹벽을 뒤로 미룬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집도 기존 있는 거를 인정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내 땅이 어디까지인 것만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냥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담장을 허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다 썰어가지는 창고지만 실제로 이걸 허물고 내 땅을 찾아 먹는다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창고를 지어 달라고 할 겁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담장을 새로 치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을 기초를 해서 담장을 친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옆집에 피해를 안 준다 해도 장비가 밟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옆집에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다 온전히 원상복구하고 하는 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는 옹벽입니다. 그래서 이 옹벽이 이제 우리 땅으로 많이 침범을 했으니까 이거 옆집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걸 조금 협의를 보려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한다는 소리가 땅 찾아가라고 두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이제 뭐 미안하다 뭐 찾아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찾아가라.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땅을 침범한 거 증명했으니까 알겠으니까 그거 옹벽 다시 철거해가지고 우리 집한테 피해 하나도 안 끼치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담장이나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집을 짓는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 도로로 편입되는 땅은 편입되는 땅이고 그만큼 이제 도로가 넓어지고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 같은 경우 뭐 크게 보면 100만 원 큰 돈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조금 좋은 게 좋게 해결을 하면 이 작물도 그냥 간단하게 돈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새로 하고 뒤에 창고 새로 지어주고 이 땅 조그맣게 찾으면서 이 뒷집 마당까지 싹 다 정리를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거와 달리 하다 보면 조금씩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내용들을 미리 안다 그러면 땅을 구입하기 전에 이제 작물 같은 걸 먼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솔직히 비용이 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이 뒷집 라인에 이렇게 정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전주인한테 이런 걸 어필을 해서 땅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어느 정도 차감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